RMP 재활 및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계기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트레이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아산병원에 있는 그 운동의학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 왕래가 있었는데, 야구 트레이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의를 받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호기심이었어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실 한화 이글스 쪽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먼저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소장님이 이제 이력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대 유니콘스라는 이제 팀에서 티오가 나서 거기다 이제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뭐 면접 보고 현대 유니콘스라는 팀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됐죠. 제가 현대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김재박 감독님이 LG 트윈스로 이제 팀을 옮기시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워낙 LG라는 팀이 그 우승에 대한 갈망이, 물론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구단 그 윗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었죠. 그리고 사실은 현대에서 우승을 한 3번 해봤기 때문에 그 우승이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사실은. LG 와서 이렇게 제가 한 11년 정도 일을 했는데, 팀 성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서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절실히 느꼈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죠. 예전에 이제 구본무 회장님이 이제 계셨을 때는 정말 그 다른 팀의 구단주님들과 다르게 선수들이 이렇게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오셔서 선수들 이제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충분히 정말 야구팀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도 우리가 우승으로 좀 보답을 하자,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죠. 성적이 한번 났으면 했던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걸 못해서. 최강 야구는 사실은 이제 제가 팀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위주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심수창 선수가 이제 그 전에도 저랑 이제 왕래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찾아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줄은 몰랐어요. 그냥 사회인 야구 팀이랑 게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멤버를 들어보니까 멤버들이 거의 제가 전 선수들 중에서 이용구 선수하고 김문호 선수 2명 빼놓고는 제가 다 팀에서 같이, 또는 이제 대표팀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좀 제 일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이랑도 얘기해보고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3년 동안에 이제 항상 한 거의 20년 가까이 팀 생활을 하다가 혼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로웠었나 봐요. 외로운 것도 있고 좀 뭐랄까, 좀 무기력함도 좀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다시 좀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을 컨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해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처음에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장비나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주섬주섬 해가지고 첫 촬영을 갔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이제 스텝도 많고 거의 뭐 200명이 넘는 스텝이 모여가지고 시합이나 이제 그 상대 팀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팀이랑 경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대부분 지금 거기 있는 친구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사실은. 뭐 이태근, 정성훈, 뭐 장원삼 전부 다 이제 신인 때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봐왔던 친구들이라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무리 이렇게 순하게 생긴 친구나 말이 없는 친구들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나 이제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요, 야구판에서도. 본인 말로는 이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말 야구를 하고 싶어서 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야구하는 모습도 보면 막 전력을 다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친구가 막 슬라이딩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전 슬라이딩 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햄스트링 올라오고, 그다음 슬라이딩해서 어깨 아파하고 뭐 복상은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생각도 못했는데, 첫 게임 그 덕수고등학교랑 하는 게임 보면서 아마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다 놀랐어요, 사실은. 선수들도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사실은 심수창 선수가 이제 그때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비장하게 사실은 게임에 임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른 친구들도 어떤 그런 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놀랐어요.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지만, 이게 40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기량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옛날 기량이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몸과 마음이 따라온다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그 친구들도 그랬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도 좀 지켜야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함축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친구가 몇 없죠. 그나마 이제 이경훈구 선수나 뭐 김문우 선수 이런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젊기 때문에 몸 상태가 이렇게 확 많이 나빠지진 않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한 게임 하고 나면은 이제 몸 상태가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한 80%라고 하면 게임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30-40%확 떨어지죠. 원래 선수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제 크로닉한 부상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어를 또 충분히 해줘야지만 다음 게임 때 또 70-80%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선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시절 때도 선수들이 사실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게임은 뭐 144게임 중에 거의 10게임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최강야구팀 선수들은 뭐 거의 전 게임을 다 자기 컨디션에 70-80%만 유지해도 사실은 잘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름 본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도 모여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처음에 30게임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좀 내 몸 상태나 현재의 자기 위치를 좀 더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 게임 한 게임만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컨디션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곡선이 올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서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재충전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게임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러면 2주를 쉬게 되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게임이 없으면 이제 2주를 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 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부상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 방법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프로 선수들은 사실은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 그다음에 자기가 몸 관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루틴처럼 이렇게 딱 돌아가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몸을 준비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강 야구는 특성상 거의 이제 저희가 프로야구 팀에서는 매일 같이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최강 야구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활을 하다가 하루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을 맞추기가. 일주일간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친구들이 뭐 일주일 동안 푹 쉬었는지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자기 일을 하느냐고 굉장히 바빴는지, 뭐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못 잤는지, 뭐 더구나 이제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하니까 또 음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컨디션은 사실 제가 체크한다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좀 있어요. 최강야구 팀에서는 제가 거의 금요일, 그 전에 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금요일쯤에 제가 좀 통화를 많이 해요, 선수들하고. 그래서 이제 몸 상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제가 감독하고 통화를 하죠. 그래서 현재 몸 상태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경기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팀에서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일지를 제가 썼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무조건 출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게임에 나갈 수 없는 큰 부상이 아니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어떤 컨디션까지 다 감독한테 얘기하면 그걸 감독이 받아줄 수 있는 영향이 최강야구에서는 없어요. 프로팀에서는 이 선수가 안 되면 다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자꾸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근데 프로팀은 선수 여력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는데 최강야구는 차선책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후보 선수 한 명도 없이 게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거기 코치박스에 서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최강야구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왜냐면 다른 세계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일해왔던 그런 세계하고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이 프로에 맞게끔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조치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게 옛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도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선수, 이 선수는 다음 게임을 위해서 또는 다다음 게임을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선수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순번을 정하죠.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5명을 갖다가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선발 투수 빼놓고 그 다음으로 좋은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친구,
그 다음 친구, 제일 안 좋은 친구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승엽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셨어요. 감독이라는 어떤 기존의 어떤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게 저희 최강야구에서는 리드를 하셨고, 저희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이승엽 감독이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촬영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전 선수, 골프를 이제 치지 않아서 안 오는 친구 말고는 전원을 다 데려가서 같이 이제 골프를 치면서 친목을 다졌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워낙 선수들을 이제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형처럼 이제 끌고 갔죠. 이승엽 감독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했던 얘기도, 이 프로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우리 야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자기의 어떠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자꾸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즌 1, 2, 3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멤버가 바뀌더라도 남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그죠? 네, 제가 생각에는 이대현 선수나 그다음에 유희관 선수, 송승준 선수, 이 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팀에 가도 한 1이닝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직도 좋은 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구 스피드는 조금 현역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나 그 견제 능력, 그다음에 타자를 상대하는 어떤 볼 배합 뭐 이런 것들은 기존 현역 선수들보다 저는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수면은 한 1이닝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타자는 정근우 선수는 지금 저희들끼리도 이야기하는 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다.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서로 진심으로 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태춘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현역에서도 최고의 타자였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오히려 타자들은 사실은 치는 거 말고도 많잖아요. 뭐 주루 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비 범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보다 타자 쪽이 현역 선수로 다시 뛰기에는 그 숫자가 좀 많이 꼽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호기심이었어요. 저도 몸이 이렇게 뒤로 천장이 내려오니까 쓰러져가지고 막